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 얘기를 할 겁니다. 반도체 채널에서 무슨 알테오젠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핫하죠? 이 핫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명확하게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있어갖고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내용이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이거 저는 이번 기회에 잡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특히 오늘 있었는데 알테오제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팜 이데일리에서 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의 매각 임박 이런 뉴스로 나왔는데 유료래요. 굳이 결제해서 볼 가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한국 경제에서도 이 유료 기사로 해가지고 머크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전 텔레그램으로 이제 뉴스를 많이 받아보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뉴스를 보고 나서 뭔가 이제 내용이 있었다 하면은 이미 올라오고 있을 텐데 없는 걸 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알테오젠이라는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아무튼 왜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느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전에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매각설이 막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뭐 이런 말이 있죠. 굳이 뭐 풍문으로 넘길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옛날에 이제 머크사가 이제 인수를 할 거라는 뭔가 이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업자가 있어요. 알테오젠에 창업자가 있는데 박순재 대표님인데 올해 나이가 이제 54년생이면 만으로 이제 70세 정도 되시나요? 69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보통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요. 이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M&A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서 M&A를 고려를 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 게 자식이 있으시긴 한데 자녀를 이제 박수민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지 이쪽으로 이제 경영이나 업무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전문 경영인을 이제 CEO를 이제 앉혀가지고 경영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쪽으로 생각은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오리온 아시죠, 여러분들? 이별 다게 달린 거 이제 오리온 있잖아요. 과자도 있고 뭐 아무튼 오리온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아무튼 결국에는 임원들의 반발로 불발이 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자녀 상속은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성은 이쪽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에 의사는 없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이세 경영으로 간다라는 것 조금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매각 의사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과 실제로 이제 테이블까지 올라갔었는데 뭔가 좀 불발이 있었던 거고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뭐 언론에 노출된 거로는 이제 임원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관련돼가지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가치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장문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단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댓글 거기다 남겨둘게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적어놓은 걸 좀 보고 읽을 건데 머크사가 25년도에 FDA 승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알테오젠하고 빠르게 임상 3사를 준비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키트루다 이제 혈관 주사라고 해요. 이걸 이제 IV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하는 형태로 이제 여기다가 주사하는 거죠. 혈관은 여기다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근데 SC 제형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왜 교체를 하냐면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다른 이제 복제약들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류를 위해 가지고 뭐 획기적인 발명품들, 뭐 죽은 것도 살리는 뭐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은 두통약에 대해서 진짜 확 탁월한 효과가 나는 이제 타이레놀 이런 제품들 보게 되면은 복제약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크사에서는 이제 그 로열티를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혈관 타입에 꽂는 거는 로열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허권이 곧 있으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이걸로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머크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알테오전하고 2000년도 2020년도 6월에 비독점 계약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키트루다가 미국과 중국의 특허가 만료가 28년도부터 됩니다. 만료가. 그러면 28년도부터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머크사는 지금 이제 혈관 주사 방식에서 피하 주사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IV 형태에서 SC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여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머크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비독점 방식의 계약을 차라리 독점 방식으로 바꿔야만 변수가 생기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알테오젠에서 이제 머크사랑 이제 뭔가 기술력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1상, 2상, 3상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혈관 주사 방식으로 지금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려면 또 1상, 2상, 3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별로 지나갈 때마다 알테오젠한테 7,800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머크사가. 아무튼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감당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어디 그 내용이 여기 조금 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할로자임이라는 게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넘기면은 그 정도 이상의 매출이 알테오젠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 약 그가 한 7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기 업계에서는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2상에서 3상 넘어가고 뭐 10판 되기까지 그 로열티를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7,800원 계단 단계마다. 그러면 약 3조 정도 조금 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판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로열티 매출을 조금 떼주는 게 7조. 그럼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아전 얘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머크사가 2025년도까지 SC를 출시를 해요. 그러고 28년도까지 그걸 비중을 한 50%로 늘린답니다. 그럼 약 20조 정도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할로자임의 케이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띄우는 거 있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1조 원의 로열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 구조를 어떻게 뭐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꿀지 아니면은 지금 이 M&A를 해가지고 완전 본인들의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이 로열티를 굳이 줄 필요가 없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냥 상계 처리해버리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가 이 회사에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솔직히 인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머크사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알테어진 입장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뇌피셜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머크사에서도 이거 계속 계약의 방식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 로열티가 알테오젠 SC 형태로 이제 만들잖아요. 키트루다 형태를 그거를. 그럼 그 특허가 40년도까지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년마다 몇 조 원의 이제 로열티를 줘가면서 머크사가 알테오젠한테 로열티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인수를 해서 지금 당장 큰 돈이 나가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근데 알테오젠은 기업 승계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런 얘기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계속해서 뻥뻥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극적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 10% 상승하고 마감이 됐어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주가는 뭐 진짜 머크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하루 이틀짜리 재료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매출이 확고한 그쪽 형태의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이 주식을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그게 좀 집착을 해야 되는데 뭔 이슈로 떴는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다뤄야겠다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관심 있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임할 생각도 있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 또 보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이제 주주 간담회 뭐 비슷한 게 이제 9월 달 말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10월 달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2023년도 5월 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 전쯤으로 해서 먼저 이제 3, 4월 달에 주가가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살짝 그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고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죠. 뭐 다음 주가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제가 체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